아까 방금 이 화면에서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려움에 대해서. 근데 공감을 하는 거하고 이걸 법제화해서 바꾸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만들게 됐고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김근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3단지 실제 거주민이고요. 네,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주민입니다. 연예인 줄 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저는 무료로 봉사를 왔습니다. 평소에 연합회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일을 좀 지원하게 됐고요. 대신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같이 마음을 가지고 본다고 보면 분명히 성공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사나 판교 주공임대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입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집수는 먼저 국민의회 연합회 임원 소개, 내빈 소개,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과 문제점 및 경과 보고, 김병관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의 브리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대창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식순회에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회 경례. 바로 기타 국민의회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주민설명회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연합회 임원 및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김동영 전국 연합회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 회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김동영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전국 LH 중소형 연합회 내에 우리가 아무래도 판교가 마통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교 주공임대 위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수원 호매실의 백동현 회장님 있었나요? 수원 호매실 오신 것 같던데 아까 어디 계세요? 네. 한일택 회장님, 네, 한일택 회장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계시네요. 저희 판교 주공임대위에서는 우리 공동대책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제 복과 같은 분이시죠. 김태균 연합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그런 의뢰는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 이제 내빈 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국회의원님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국회의원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주민설명회 때 우리 시도위원님들을 전부 이제 개별적으로 호명을 해드렸는데 분당구 선관위와 논의한 결과 개별 호명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한꺼번에 일어서서 쓰셔서
인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역 시도의원님 좀 자리 선정했으면 일어나셔가지고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말이 그 다음 순서이긴 한데요. 그 인사말 대신 저희가 그동안의 활동 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분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 김병박 국회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분당갑 당협위원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이신 윤종필 의원님이 저희 분당갑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당에서 활동하시는 두 국회의원님들의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인사말보다는 빨리 우리 문제점이나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4월에 문재인 후보로부터, 대통령 후보로부터 대선 공약을 받았습니다. 당시 5개 정당, 더불어민주당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건, 그리고 당시 하여튼 있는 정당들은 전부 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5개 정당에 저희가 이제 청원 서명록을 보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 개선입니다. 물론 이게 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 당선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가를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장난스럽죠. 네. 그때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 연합회가 그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대통령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5년 임대 방식이라는 발언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죠. 여기 분당의 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이 한 6,000여 세대쯤 있는데 그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대지 마련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김병관 후보는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우리 김병관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그 공약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이번 발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씨. 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받은 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대통령 당시 이제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였죠. 그 당시 선거에서. 근데 아직까지 그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청와대에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서 이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8월에 전국 10만 임차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목적은 국토교통부 정각 면담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52개 단지 31,760명이 서명을 해서 이 취합된 서명 자료를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6개월간 공무부담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국토부 장관실 항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좀 찍어가시고 적어가서 주세요.
차관실 전화번호입니다. 받지도 않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받을 때까지 전화하십시오. 네. 장관실 번호가 044 201에 3000번에서부터 3004번까지입니다. 받을 때까지 좀 전화 좀 주시고, 장관실은 민원 전화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관실에 전화하십시오. 차관실은 사실 차관급하고도 면담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관실은 044 201에 3020입니다. 그리고 044 201에 3022번입니다. 그리고 3023번 4683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조그만 참여가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저희가 그 LH 국정감사에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었고요. 그날 아침에 우리가 집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LH 국정감사에 출석할 때 협조해 주셨던 의원님은 정동영 의원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좀 나왔던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아까 이렇게 보시면 뭘 이렇게 들고 하고 있었죠. 네. 오늘 아까 제 행사 개최하기 전에 영상을 했는데 좀 사실 좀 이례적이죠. 거의 1시간 가까이 의원님들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주요 요지는 이겁니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나 공공택지에 지은 공공주택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공공분양은 선분양제도고 친명 공공임대는 후분양제도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사업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몇 장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공공주택인데 공공택지에 지은 공공주택인데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으로 왜 우리는 받아야 되나?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 요지였고요. 또 하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LH 같은 경우는 LH가 되겠고 민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갭 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택지에다가 자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로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공공임대를 공급을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소중한 청약저축통장은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가를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실제로 이 감정가액으로 이 아파트를 감당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후에 불법 거주 배상금과 함께 영도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당한데 LH공사, 즉 사업자의 속마음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벌써 어필을 했습니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보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가지고 갭 투기를 할 수 있는 신용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라고 속마음을 그럴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발생됐습니다. 아니요,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됐는데 위례신도시에서 호반건설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분양을 하기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임대주택을 하겠답니다. 임대주택에 훨씬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해서 어필한 결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의 답변하는, 의원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핵심은 자유한국당의 이우영 간사님,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이 계시고 그 정당별로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님들이 그 법안을, 어떤 법안을 상정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그 상임위 내에서 당론을 만들어가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우영 자유한국당 간사님이 자유한국당도 임차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찬성을 해주겠다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 발언하신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계신 모든 정당의 의원님들이 임차인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의 그런 동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민홍철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님이 5년 임대법으로 해달라라는 법안을 발의하신 상황인데, 그게 지금 5년 임대법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명분이거든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LG공사가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버린 거예요. 국토부는 사실 자료를 거의 LH공사로부터 받거든요. 국토부에 직원 몇 명 없습니다. 네, 다 LH공사 해주고 LH공사 직원들이 거의 파견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기업에 적정 이윤도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도 발의를 좀 해달라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주요 핵심 흐름은 이렇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LH 사장이 참 이 사람도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거 얘기하면 되지 왜 꼭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서 LH는 민간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개선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국토부 주택실장님, 실제 실무는 이분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안으로 한 게, 분양 전환하는 절차 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6월까지 마련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법에서는 협의나 합의나 동의, 승인, 각 단어들이 다 틀립니다. 협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협의 안 됐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법의 그러니까 LH공사 같은 경우 특히 전국적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모든 지역에 적용시키려면은 그냥 이 LH공사는 자기가 생각한 규정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협의하는 한번 협상 테이블을 한번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 그게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국토부가 정말 이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도 아직 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크게 보게 되면은 이건 요식적인 행위에 멈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에다가 명확하게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법률 체계상으로도 우리 임대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 전환가하고 보증금 임대료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장관령에서 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장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연장이라는 거를 다는데 이게 저희 판교 같은 경우는 저희 연합회가 임대료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시켜 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뭐 좀 저렴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만약 전환이 안 됐었으면은 24평 거의 50만 원 돈 내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30평대 우리 붙들 산단지에 30평대 계시죠? 30평대는 거의 70만 원 넘게 내고 계셨어야 돼요. 네, 매월 수십만 원의 그 임대료를 내고 더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국토부가 하든 안 하든 저희가 원하는 바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주민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렇게 살짝 던지는 그런 떡고물에 저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에만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정확하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에 관련된 법 조항을 말씀드리면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10년 임대는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H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요즘 이제 계약서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요. 결국은 표준 계약서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부경조차도 감정가격 이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는 그 상한선으로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단 10원도 못 갖게 주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집합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하면은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5년 임대 분양전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공공택지비에다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의 택지비 이자,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10년간의 물가상승률입니다. 굳이 물가상승률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는데 분양 전환 당시에 표준 건축비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어떤 그 임대 기간 동안의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감정평가를 실제로 받게 되면은 감정평가도 결국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 그 내용 보면은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건축비하고 택지비로 나눠서. 근데 건축비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이 파란색 건축비는. 문제는 택지비가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이거 더 올려야 됩니다. 천정 뚫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신도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주하실 때쯤에는 저희 보증금 임대료 뭐 이제 민간 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LH만 해도 저희가 싼 편이 아니었었어요. 보증금 임대료가 그 당시에. 근데 그러한 공공택지가 기반 시설이 모이다 보면 한 10년 정도 후에 가장 가격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의 택지비니까 이걸 저희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결국은 공공택지비를 그대로 이거는 이제 건설사가 지불한 돈이겠죠. 공급받은 돈인데 이만큼이 바로 건설사의 특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버린 겁니다. 10년 임대주택이. 결국은 사업자 입장만 생각을 하고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은 이용 대상인 것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건설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도식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임대는 거의 뭐 건설원가를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놓습니다. 예. 그런데 LH공사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원가에서 한 부분은 저희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놓고요. 저희가 낸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채워넣습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명분으로 빌린 돈입니다. 그래야만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우리 명의로 빌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대환받습니다. 분양전환할 때. LH공사조차도 물론 이 국민주택 기금을 빌림으로 해서 임대료나 보증금도 산정 방식이 있는데 그 산정 방식에 의해서 좀 민간임대와 차이는 났습니다. 하지만 건설원가를 마련하는 구조, 즉 사업 시행사가 자기 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건설을 할 수 있는 게 이 구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공공택지에 사실 공공택지는 우리 국민의 땅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한테 그동안의 제도에서 소외받아온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어떤 소득 배분의 차원에서 마련을 한 게 공공택지인 건데 이걸 전부 다 건설사 특혜로 갖다 준 겁니다. 건설사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죠. 건설 원가도 전부 다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자기네들 돈 안 들어요. 공공택지를 닫는 그 순간에 은행에서 건설사한테 돈 빌려주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니까 호반건설이 이번에 공공분양을 안 하고 공공임대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물론 이제 그 카페 온라인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는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나 5년임대나 핵심은 택집입니다. 택집이, 공공택집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분양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여기도 공공택지비와 건축비가 이루어지는데 이 건축비에서 건설사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사업 이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택지비에서 마련돼서는 안 됩니다. 건축비에서 적정 이윤을 마련한 겁니다. 본인이 한 행위, 건설한 행위에 대해서 사업 이윤을 마련하는 게 바로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공공택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국민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고 실질적으로 5년임대의 산정 가격 자체도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공공택지비가 여기보다 좀 저렴하게 한 이유는 임대주택은 공공택지비를 더욱더 저렴하게 임대사업자한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한 10년간의 우리 임대 의무 기간에 택지비 이자, 근데 택지비 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는 분양 전환 당시에 표준건축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표준건축비로 해야 되냐, 실제 건축비로 해야 되냐 논란은 아직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판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감정가액으로 받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분양 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인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합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임대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감해 줘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양 전환 가격이 이쯤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달라지나? 사실 저희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 분양가 상한제와 5년 임대를 함께 고려한 방식, 실제로 저희가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5년 임대 방식을 함께 고려한 방식 신규 법안은 역시 공공택지비를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거는 절대적인 명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공공택지만은. 공공택지를 왜 기업들의 특혜로 줘야 됩니까? 그리고 택지비 이자, 건축비도 동일하죠. 거기다 적정 이윤을 그 사람들한테 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시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이만큼 차감을 합니다. 사실 이 적정 이윤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여기가 약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 고정시키면, 네. 택지비만 고정시키면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항의를 하고 어느 주민들한테 얘기를 전달을 했을 때 공공택지는 국민의 땅이고 사회적 그동안 제도에 소외받아온 사회적 약자한테 어떤 소득 분배의 차원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이다. 당연히 이 비용은 기업들의 특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저희는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전화서부터 인터넷 온라인 민원에서부터 1인 시위서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참여를 해주시고 아까 그 국토부가 흔들기 작전 오셔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올겨울 많이 추웠죠. 예. 그런데 저희 연합회 임원분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단지 임원분들이 이 추운 날 청와대 가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눈 오는 날도 하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셨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강남 대표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하여간 올겨울 그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LH 쪽에서도 1인 시위를 했고요. 우리 민간인대 분들도 그 옆에서 1인 시위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분들한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참여를 해주시면, 참여란 게 이 뭐 회비를 내고 집회에 막 참여하고 이런 게 참여가, 물론 그런 것도 참여입니다. 하지만 진짜 참여는 이렇게 주민 설명회 때 우리의 의지를, 우리 대변인인 의원님들께 의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한마디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정보를 공유해주고, 그리고 카페에 자주 방문해주고, 단 카페에 자주 방문해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참여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영 전국연합회 회장님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의 문제점과 현재까지 활동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의문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기 좀 어려우니까 각 단지의 임원들이나 운영위원들께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김동영 전국연합회 회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동영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신 현직 국회의원분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님이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국회의원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당가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 한 3분의 2 정도 자리가 차 있었는데요. 그새 시간이 가면서 꽉 차고 좀 밖에까지 서 계시네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습 볼 때마다 참 죄송하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김병관 의원님께서 지금 분양가 전환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연합회에서 활동 내역 그리고 앞으로 개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김동영 회장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메모한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분양 전환가가 아닌 절대 개선하겠다는 걸로 본다라는 국토부가 또 어떤 당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통령 캠프, 대선 캠프와 얘기했던 거는 분양 전환가를 포함한 전체 분양 전환 방식의 개선입니다. 당연히 분양 전환가가 빠진 분양 전환 방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이 공약을 계속 얘기했던 거는 결국 핵심은 분양 전환가인데 그거 빼고 나머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많은 의미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양 전환가는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연합회 측하고도 말씀도 나누고 제 의견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도 제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정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연합회 측에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그 전제는 임대사업자들한테 분양 전환에 따른 이익, 적정 이윤을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분양 전환하면서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민원철 의원님 그리고 과거에 임대주택 5년짜리 분양 전환에 있어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분양 전환하면서 이익을 아직 남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5년짜리는 임대료에서 수익을 얻으라는 얘기고요. 분양 전환하면서 이익을 내지 말라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전환하면서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적정 이윤을 얼마나 할지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 법안 제출했던 5년과 똑같은 기준으로에 따라서 그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저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주장했던 5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적정이윤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연합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 분들이 그때 어디 학교에서 저희 후보자들 모셔놓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아마 많이들 오셨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일단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편이 되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거지만 법과 별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고 저는 그게 지자체장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냥 전환할 때 반드시 어떤 협의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그때도 2016년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제가 국회의원 되고 7월 달에 윤영철 의원님과 전혜인 의원님 같이 법안 공동 발의를 하고 나서요. 죄송한데 질문 나중에 따로 받을게요. 법안 발의하고 나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 때 우리 주민들이 내주신 의견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정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관님 면담도 수차례 하고 국정수장들하고도 토론을 해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지금 분양가 전환 가격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어제가 제가 정부랑 얘기해서 지금 정부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분양가 전환가 문제는 현재까지는 큰 진전이 없는 건 정말 죄송하고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동영 회장님과는 약간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한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 임대주택 임차료가 매년 증가를 하는데 현재는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LH는 그나마 조금 인상폭이 좀 적은 편인데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상당합니다. 거의 5%에 가깝게 매년 올렸고요. 평균적으로도 4.23% 정도 계속 올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랑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랑에 계속 주장했던 거는 원래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주거비 물가지수가 아니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지금 어떻게 기준을 뭘로 할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고 절차를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은 평균 2% 내외 우리나라가 2% 내외입니다. 너무 많을 때는 2% 후반대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한선은 지금의 5%가 아닌 훨씬 낮은 임대료 상한을 좀 정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고요. 얘기 중이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게 물론 협의냐 합의냐 동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만족하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협의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서 저는 그 협의라는 과정이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협의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여러분 편이 되어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 과정 큰 의미가 없다, 협의 절차를 넣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도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임대기간 연장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것도 그때 국회 토론에 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나왔던 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 많이 드시고 또 혼자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분양전환가를 아무리 싸게 해도 분양전환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저희가 토론에 와보면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분양전환가만 좀 낮으면 전환 받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제가 또 만나보면 분양가 낮아도 나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냥 여기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 때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와 얘기해서 분양전환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분양전환 못 받아서 나가게 되면 딴 데 갈 데 없기 때문에 또 어딘 가서 임대아파트가 됐든 어딘가 또 사셔야 된다. 길거리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정부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전환 못 받는 분들은 임대기간 연장해서 사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현재 임대기간 연장 일정 제가 기간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토부도 동의를 했고 상세한 부분은 같이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이제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을 사실 소실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는 분양전환을 못 받게 되면 청약통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한번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하는 이 분양전환 받지 않으면 사실 분양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청약통장 효력 부활하는 문제를 국토부와 합의를 했고요. 현재까지가 제가 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일부분은 뭐 작년에 11월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일부는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금 더 상세한 법안 내지는 시행령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 의견들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동영 의원님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아까 이제 김동영 회장님께서는 후분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5년, 10년 후에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내게 하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업자들의 이익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안은 뭐 저는 그 이미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와 좀 다른 성격의 법안을 내는 거는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우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마 법안에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법안이 제출이 되면 아마 상임위에서 병합심사에서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총선 때 공약하고 대통령 공약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전후로도 우리 이제 국토부를 만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아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찼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토부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분양가 전환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면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국토부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따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10년 임대 아팠다가 10년 동안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강가 시세도 정부에다가 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옥상에 다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낡아 빠졌는지 말도 못하고 내가 알기는 여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는 분양이 쌌어요. 그랬는데 돈들이 없어서 임대로 왔어요. 임대로 왔는데 지금 와서 정부에서 강가 시세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국회에 나가서도 좀 잘 얘기를 하셔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임대 아파도 1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 분양 갔으면은 통장만 계시면 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마 통장이 다 있어서 임대 아파트 왔을 거예요. 의원님이 그거를 어디 가나 국회에 나가서 우리의 대변자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국회 가서 얘기 못하고 우리가 국회의원님을 선택해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에 나가서 정부나 어디 나가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라면 이 정부에다가 집이 없어서 임대 10년 동안 임대 아파트 살 때에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지 말해도 그것도 좋아요. 주택공사에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주마다 들어와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대한민국 간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자예요. 그것도 좀 시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서러움이 느끼는지 말도. 그 강가시세도 그렇지요. 지금 와서 뭐 집값이 올라갔다서 임대받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우리 회장님이 대표 질문 한번 하시고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고 또 다음에 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의자를 500석을 깔아놨습니다. 500석을 깔았는데 여기 다 참석하시고 뒤에 지금 한 200~300명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 다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오늘 회의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단톡방이라든지 그리고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조치를 다 할 겁니다. 그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나가시다가 서면 종이에다가 질문하실 거를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의원실에 전달해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 일단 의원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연합회장 입장에서 좀 저희 질문하는 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인데나 분양가 상한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꼭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5년인데도 좋고
분양가 상한제 방식도 좋고 지금 감정가액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가서 병합 심사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진전이 없는 그런 소강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규 법안이 올라오면서 좀 더 이렇게 그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저희 의도이고요. 그 국토부가 얘기한 협의와 연장 그리고 청약저축통장 효력 부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권한상 분양전환가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국토부가 어떤 조정 절차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협의를 하겠다는 건 지방자치단체도 협의할 수 있게 법을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연장이라는 게 2016년도 국회 정책토론회 때 연장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분양전환가가 낮아도 연장이 아니라 분양전환가가 높아서 저희가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하소연의 의미로서 차라리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분양전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연합회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답답한 심정에 분양전환가가 높아서 우리가 분양전환을 못 받게 될 경우는 좀 더 살게 해달라, 저렴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그 어떤 하소연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게 어떤 연합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냐는 걸 제가 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평생을 정말 이렇게 하려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청약저축통장 효력 부활 역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하고의 그런 논의가 없이 그런 내용들이 의원님하고 국토부하고 대화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 싸움을 이행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대통령 공약 싸움을 이행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피해가지 마세요. 약속한 거 약속을 지켜보세요. 저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이랑 싸우러 이 자리에 올 게 아니거든요. 뭐 비난하시는 건 좋은데 저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까 우리 이제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거기를 뭐 협의 절차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 아시겠지만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금 그 고려를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청약통장 부활 문제나 그다음에 임대기간 연장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진행 중이시니까 조금만 들어보시죠. 예. 제가 어쨌건 분양가 전환, 분양 전환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아마 분양 전환 가격이 저희가 법안 낸 것처럼
되면 우리 지금 주민들 말씀하신 대로 성역통장의 문제나 임대기간 연장 문제 대부분은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아무리 낮아도 분양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안 오셨지만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아마 입법화가 안 될 겁니다. 그 일부 소수 그 자꾸 거기다가 분양하지 마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빨리 시행하세요. 네, 어쨌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소수여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이렇게 드셨는데 인정해 줄 건 좀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사회자의 질문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재작년입니다. 약탐역 문재인 대통령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김병관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5년 임대 방식으로 법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김병관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5년 임대 방식으로 법 개정하겠다고 분명히 공식화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제 질문입니다.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을 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분양이 개시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LH 지금 민홍철 의원 법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든지 빨리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이 법 개정 안 되고 연장 협의 김병관 의원님께서도 감정평가로 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아서 감정평가로 하게 되버리면 협의 연장 이거 몇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양가가 개선이 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인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좋습니다. 5년법 개정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몇 개월 안 남아서 개정이 완료가 돼야만 지금 적용을 받는데 몇 개월 안 남은 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걸 적용시키고 공약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법 개정 부분만 5년 방식도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정 올라가면 같이 합의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몇 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길거리에 앉으면서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건데 이 심각성을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김병관 의원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셔가지고는 이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벌써 김병관 의원님도 쳐들어가고 용산 사태 이 사람들 길거리 쫓겨나고 있는데 천막 농성이든 단식 농성이든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몇 개월도 안 남았다니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좀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질문 받으신 것들을 사실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그 김병관 의원님께서 한 번 답변하신 걸로 해서 일단 김병관 의원님을 마치셔야 윤정필 의원님도 일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저는 사는마을 1101동의 백인호 사는 이기순입니다. 저는 이게 내 생에 처음 이게 지금 아파트 이게 지금 당첨이 됐어요. 저는 2006년까지 지금 2006년도에 이게 지금 아파트 이게 분양 이 판교 이거 신도시 이거 분양한다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서울서 여기 청약을 넣었습니다. 청약을 넣어가지고 이게 당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분양하고 임대하고는 전 임대가 전부 다 많았기 때문에 이 판교 신도시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 와서 이 임대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분양가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으면은 어떻게 임대주택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임대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임대에 이렇게 큰 손실을 입는다면은 그때 당시 분양받았지 뭐 때문에 임대를 들어왔겠습니까? 그때 분양받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융자내 내가지고 분양받은 그 이자 내는 돈이나 우리가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월세 내는 돈이나 맞먹었습니다. 왜 임대로 들어왔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더 기간을 가가지고 내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임대 사업이 이렇게 되면은 어느 사람이 어느 국민이 임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2006년에 이걸 분양할 때는 평당 1,000만 원씩 분양을 했어요. 24평은 2억 4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임대가 이렇게 될 줄 알면은 분양을 받지 왜 임대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대할 때 분양을 받을 때 임대 사람들은 임대를 받고 내가 10년간 사는 동안에 월세를 내며 살면 나중에 받을 때는 분양가보다 더 낮게 받기 위해서 임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여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09년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매년 해마다 선거 되면은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청와대 가서 1인 시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누가 지금 임대 연장을 합니까? 세계에 처음으로 집 가지고 있어서 그거 하나라도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연장을 누가 합니까? 연장 안 됩니다. 얼른 빨리 분양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서울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똑같은 정부에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빨리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 기간이 내년이면 임대 기간이에요. 그 기간 내에 이런 불순한 일이 없도록 했어야죠.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뭐 때문에 국회의원입니까?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뭐 합니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뭘 했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저는 하루 벌어먹고 살아서 남들이 시위도 못 나가요. 왜? 벌어야 먹고 사니까. 벌어야 임대료도 내니까. 에? 그런데 왜 이렇게 공공임대 사람들 몇만 가구해요? 그 사람들 최하 선처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사회자는 사실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요. 저도 여기 주민인지라 정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모든 분들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원님께서 오늘 당장에 답을 낼 건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의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된 지 1년 8개월쯤 됐나요?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는 여기 사신 지 이제 짧은 분들은 한 8년쯤 되셨나? 8년, 9년 이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귀중한 주말에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분양가 상한제와 원형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의 근본적인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을 가지고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법안 내고 국토부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요. 아까 모아에서 오신 사실 저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의 절박함을 모른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 충분히 절박함 알고 있고요.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비난 제가 달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 서운한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지 8년, 9년 사시면서 그전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리 마련해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내가 국토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신 분 계시나요? 그 전에 고은길 의원님이나 이정로 의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로 의원님 임기 마지막에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법안 제출하셨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셨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좀 믿어주시고 힘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됐든, 5년 공공임대 방식이 됐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계속 사실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뛰고 있고요. 제가 말씀 주실 때마다 사실 속상합니다. 제 힘에 붙여서 저와 몇몇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힘에 붙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 들으면서 고생하신 우리 김병관 의원님께 그 힘내서 우리 소개자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하여 행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장군님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앞에서 우리 김병관 의원께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더 힘을 보태서 앞으로 잘하자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들어와서 작년에 자유한국당 분당 갑 당협위원장을 받아서 제가 인지를 한 것은 국감 전에 그렇게 또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함께 하신 주민들이 어렵다라는 거 알고 그때부터 제가 이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그간에 경과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한 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병관 의원님은 그동안 의원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법안 발의까지 이렇게 민홍철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한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LH에서 국감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제 국토위 여야 간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민홍철 의원님도 봤고 이우연 의원님도 뵙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 LH에 문제가 있다. 좀 도와달라. 저는 국토위가 아니고 보건복지위입니다. 그래서 국토위에 그 의원님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 적극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LH 국감 왔을 때 질의도 해주셨고 그리고 LH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내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와대 1인 시위할 때도 저도 한번 다녀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민홍철 의원이 낸 입법 발의와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의 법안을 내서 병합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고 김병관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전임자는 전임자대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했지만 또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듯이 그분들도 역시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현재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게 이제 처음 어떻게 무주택자를 위한 택지를 주택을 이렇게 할까 그때 이제 해서 2009년도에 또 입주해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또 현 대통령님도 책임이라기보다는 또 같이 이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도 그때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무주택자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또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는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 있으면 여러분들 대변을 해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이 답안을 내서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갑 당협을 맡고 있지만 또 비례로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의 이 해결 방안은 1차적으로 민홍철 의원이 낸 법안 발의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또 상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좀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같이 입법 발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이렇게 끌어내는 방안이 우선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도 100% 대통령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그 방안으로 협의 절차를 뭐 이런 식으로 냈겠지만 분양 가격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집행부하고 다각도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끌어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일단 저 윤종필 의원께도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답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회장님이 대표 질문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질문하시는 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윤종필 의원님도 이제
사실상 이제 방역위원장 되신 지 6개월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주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행사하기 2시간 전에 카페에다가 의원님들께 질문할 거 윤종필 의원님한테 이거 질문해달라고 그러네요. 질문보다 무슨 약속 같은데 홍준표 당대표를 면담할 수 있게 추진해달라. 예, 그거 하고 대정부 질문 이제 3월 4월에 임시국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대정부 질문을 좀 진행을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5년 이내 방식의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다른 형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양가 상한제 같은 형태의 법안 발의를 해주게 되면은 모든 정당이 어찌됐건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법안 발의 준비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준비하시겠는지 좀 예, 국토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최적의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같이 해서 그렇게 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 질문하실 분 있으면 계시면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뭐 어디에 핑계대고 어디 할거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명령이면은 무엇이든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전에 거래 대통령도 할 적에 판교 인내를 들면서요. 그때 잘했다고 해서 믿었더니 이 모양이고 지금 또 문 대통령 이게 정말 믿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 갖고 노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찍어줘서 당선됐잖아요. 근데 왜 그걸 책임 안 지고 대통령이 왜 힘이 없다 그럽니까? 제가 대통령이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공약 사항이 100%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예, 내가 대통령에 의해서 말해서 대통령 그걸 꼬시라고 서로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핑계 저렇게 그건 핑계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와 김병관 의원이 힘을 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요, 윤 대통령 참 국회의원님하고 김병관 씨하고는 믿고 우리가 하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대통령한테 이런 소리도 올려주세요. 이런 항의를 하더라고 얘기를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법안 발의를 해서 같이 병합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종필 의원님 말씀 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뭐 이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 우리 김병관 의원님은 현직인 죄로 듣고 사신 것 같고 또 윤 의원님은 좀 더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힘을 합치신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하신 두 분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말이 국회의원이지 저는 대통령하고 똑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두 분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각 당을 이 지역에서 대표하시는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정책 발의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국연합회장님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또 구호 제청합니다. 저희가 이제 500개의 자석을 깔아놨는데 이렇게 또 우리 주민들이 500개의 자석을 전부 다 꽉 채워주시고 또 뒤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사실 이런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기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김병관 국회의원님과 윤종필 국회의원님께 전달되었으면 하고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김병관 의원님이나 윤종필 의원님이나
이게 주민들한테 조금 성토받고 질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리고 활동한 기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김병관 의원님께 많은 질문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비난도 좀 있었는데 뭐 그만큼 기대가 큰 거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해 주신 시도위원님들 제가 일일이 소개 못 시켜드리는 거 정말 양해 바랍니다. 분단도 상관이하고 얘기가 된 거라서 양해 바랍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참여들을 하고 단결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외부에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참여와 단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인데 그냥 포기 서민에게 웬 말인가? 10년인데 그냥 포기 무주택성을 비누물 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 좀 앉아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양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으셨습니까? 저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기점으로 해서 물론 좀 촉박한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LH 중소형 신용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전국 LH 중소형 신형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입주민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